오후 6시 서울 강남구 프레지던트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카트를 끌며 지나가는 손님들, 시식 코너에 몰린 아줌마들, 계산대 앞에 긴 줄.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찬 코너를 지나가던 한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에 담겨있던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노래. 반찬 코너에서 한 여자 직원이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부르는 자장가였죠.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남자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어린 딸을 위해 만든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거든요. 여러분, 30년 전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남자 박민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어떻게 저 노래를. 회장의 시선이 그 여자 직원에게 고정됐습니다. 35살쯤 돼 보이는 단발머리의 여자였어요.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 돌아가신 아내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30년 전 그날 자신의 딸이 사라진 건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4살 아이를 납치해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회장의 바로 옆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28살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작은 의류 제조 공장이었어요. 직원이 겨우 20명 정도였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수진. 25살의 피아니스트였어요. 결혼식에서 축가를 연주하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처음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네? 그녀가 돌아봤을 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였어요. 연주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커피를 사자니까요. 아, 제가 너무 급했네요. 죄송합니다. 명함이라도 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명함을 꺼냈어요. 그녀가 명함을 받아 들었습니다. 박민준. 이사님이시네요. 네. 작은 회사지만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헤어졌어요. 솔직히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저 한수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 했어요. 봄꽃이 만개한 날이었죠. 민준 씨는 왜 저한테 연락하고 싶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에이, 그런 말은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그날 민준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3번, 4번씩 만났죠.
수지는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결혼이요? 아, 제 말은 일반적으로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죠. 우리가 만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네, 지금 뭐라고? 진심입니다. 평생 수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 달 후 수진이 승낙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민준 씨, 떨려요. 저도요. 하지만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섬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바닷가를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3명? 아니면 4명? 그렇게 많이요? 북적북적한 집이 좋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런 집이 좋아요. 우리는 웃으며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죠.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0평짜리 투룸이었죠.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어요. 수지는 집 꾸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왔죠. 민준 씨, 이 커튼 어때요? 예쁜데요? 진짜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수진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 그녀를 보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수진이 임신했어요. 민준 씨,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죠. 정말요? 정말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수진을 안아 올렸어요. 아, 조심해요. 아기 있다고요. 아, 맞다. 미안해요. 저는 황급히 수진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어요. 그날부터 수진은 피아노 강사 일을 그만뒀어요. 아기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했죠. 괜찮아요? 피아노 가르치는 거 좋아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가 더 소중하니까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수진은 아기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로 작곡을 했죠. 이 노래 들어봐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행복한 꿈을 꾸렴.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멜로디가 부드럽고 따뜻했죠. 어때요? 완벽해요. 우리 아기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쵸? 매일 불러줄 거예요. 수진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해 겨울, 딸이 태어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전날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죠. 민준 씨, 병원 가야 해요. 새벽 3시에 수진이 절 깨웠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지금요? 네, 빨리요. 저는 황급히 옷을 입고 차키를 집어 들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했죠. 부인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수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수진을 휠체어에 태워 분만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정말 안 갔어요. 분만실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쯤이었을까요? 응애, 응애.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딸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행복해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어요.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안녕. 아빠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어때요? 박은서. 은서. 좋아요. 우리 은서. 그렇게 딸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기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분유를 타야 하고 트름을 시켜야 하고. 민준 씨, 은서가 또 울어요. 네. 아까 방금 먹였는데. 그래도 울잖아요. 우리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은서가 100일 됐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한복을 입힌 은서가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은서 예쁘지? 수진이 은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쵸? 우리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은서가 돌이 됐을 때는 돌잔치를 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죠. 우와, 은서 정말 컸네. 많이 컸죠? 이제 걸어 다녀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돌잡이를 할 때 은서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요? 그럼 가수가 되려나? 아니면 아나운서?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죠. 엄마 닮아서 음악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수진이 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은서, 뭐가 되든 행복하게만 살아라. 밤마다 수진은 은서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은서는 그 노래를 들으면 금방 잠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좋아했거든요. 엄마, 노래. 은서가 두 돌이 지나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죠. 그래, 우리 은서. 엄마가 불러줄게. 수지는 은서를 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5월 15일.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죠. 민준 씨, 오늘 쇼핑 좀 갔다 올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 말했어요. 같이 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은서랑 둘이서 다녀올게요. 민준 씨는 회사 일하세요. 그럼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수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은서도 뽀뽀를 해줬죠. 아빠, 나중에 봐. 그래, 우리 은서. 잘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은서가 없어졌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은서가 사라졌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어디예요? 신세계 백화점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거기 있어요.
저는 황급히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2층 아동복 코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민준 씨. 수진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봐요. 은서 옷을 보고 있었어요. 잠깐. 정말 잠깐인데. 돌아보니까 은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를 찾아봤어요? 화장실도 가보고 장난감 코너도 가보고 안내 방송도 했어요. 하지만 은서가 안 나타나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백화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죠. 영상에 은서가 나왔어요. 4살짜리 딸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저 여자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CCTV가 여기까지만 있어서 백화점 밖으로 나가는 영상은 없었어요. 백화점 외부 CCTV가 고장난 상태였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실종됐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백화점 주변을 수색했죠. 하지만 은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어요. 아이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4살이고요. 키는 100cm 정도예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른쪽 귀 뒤에 점이 있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서를 찾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했어요. 전국에 수배를 내렸고 방송에도 나갔죠. 하지만 은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딸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수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진은 매일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수진 씨, 밥 좀 먹어요.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은서는 어디서 뭘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은서는 꼭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부터 챙겨요. 민준 씨. 수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석 달, 6개월, 1년. 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수진이 쓰러졌어요. 수진 씨.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폐렴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점점 약해졌어요. 은서를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민준 씨. 은서를 꼭 찾아줘요. 그럴게요. 걱정하지 마요. 미안해요. 제가 잘 못 봐서. 아니에요.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은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수진 씨, 왜 이래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은서가 사라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5분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 씨. 수진 씨. 아내를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도 제대로 못 갔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의가 있습니다. 미로. 하지만 미로라니까. 저는 짜증을 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민준아.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회사요. 모르겠어요. 정신 차려라. 수진이가 이렇게 있으라고 했겠니? 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저는 천천히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게 은서를 잊는 방법인 것 같았어요. 아니, 잊는 게 아니라 견디는 방법이었죠.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렀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100명, 200명으로 늘었죠. 공장도 확장했어요. 수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돈이 많아지고 회사가 커져도 기쁘지 않았거든요. 은서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년이 지났을 때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어요. 회장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됐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수진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겠지. 그때 만난 사람이 조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당시 35살의 변호사였어요.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죠. 회장님, 이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관계였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친해졌죠. 회장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좋죠. 그렇게 우리는 가끔 식사를 같이 했어요. 미라는 똑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죠. 회장님은 왜 재혼을 안 하세요? 어느 날 미란이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첫 부인이 많이 그리우시죠? 네. 그리고 딸도요. 저는 처음으로 은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라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미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은서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났을 때 저는 미란에게 청혼했어요. 미란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회장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죠. 결혼 생활은 평온했어요. 미라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저를 잘 챙겨줬죠. 여보, 약 드세요. 고마워요. 건강 챙기셔야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요. 은서와 수진의 자리였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대기업이 됐어요. 전국에 백화점을 열었고 해외 진출도 했죠. 하지만 은서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매년 은서 생일이면 저는 수진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수진 씨, 은서를 아직 못 찾았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죠. 미안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3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화점 식품관에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노래는 수진이 만든 거였으니까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죠. 저는 떨리는 다리로 반찬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여자 직원이 돌아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수진과 닮았습니다. 아니, 어린 은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기, 방금 부르신 노래. 네. 아, 제가 노래를 불렀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 노래. 어디서 배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릴 때부터요? 네. 왜 그러세요?
혹시 이름이 이유나예요. 무슨 일이세요? 이유나. 은서가 아니라 유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저는 뒤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녀의 오른쪽 귀 뒤에 있는 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부모님은? 부모님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몇 살 때부터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오래된 기억이 5살 때거든요. 그전 기억은 없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12월 20살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12월 20살. 은서의 생일과 같았어요. 저기, 혹시 저랑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저희 손님이세요? 네. 아니,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명함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어요. 유나가 명함을 받아봤죠. 프레지던트 그룹 회장님이세요? 네. 헐. 진짜 회장님이시네. 유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은 따님을 찾고 계신 거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요. 미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해요. 집에 가요. 미란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가요.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네. 유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미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저 사람이. 알아요. 미란이 말을 끊었어요. 뭘 알아요? 그 여자가 은서일 수도 있다는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확신해요? 아직은 아니지만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일도 같고 미란이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잔을 집어 들었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만약 정말 은서라면? 미란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 딸을 찾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서가 돌아오면 저는 필요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도 제 아내예요. 하지만 전 은서 엄마가 아니잖아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25년을 같이 살았어요. 2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던 건 나예요. 알아요.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로 다해요? 미란이 와인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진정해요. 진정이 돼요? 갑자기 30년 전 사라진 딸이 나타났는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만약 맞다면 어쩔 거예요? 그럼 딸과 가족이 되는 거죠. 미란이 비웃었어요. 가족? 30년 만에? 여보, 당신은 그 여자를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미란이 소리쳤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미란의 말이 맞았거든요. 유나 생각밖에 안 났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배려가 부족했네요. 배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수진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보, 전 25년 동안 수진 씨 그림자와 싸워왔어요.
당신 마음속에는 항상 수진 씨가 있었죠. 아니에요. 여보도 사랑해요. 하지만 수진 씨만큼은 아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방에 들어갈게요. 여보, 오늘은 말하지 마세요. 미란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은서, 정말 내가 맞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유나가 은서가 아니라면? 아니, 만약 은서가 맞다면? 30년 만에 만난 딸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유나의 정보를 전달했어요. 이름은 이유나, 35살, 프레지던트 백화점 식품관 근무. 알겠습니다. 어떤 걸 조사하면 될까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아원은 어디였는지, 부모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유나 씨는 강원도 산골 마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이었죠. 강원도요? 네. 5살 때 그 고아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5살 이전의 기록은? 없습니다. 고아원 원장 말로는 어느 날 새벽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 고아원이 어디죠? 강원도 정선군입니다. 정선군.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더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더 자세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는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유나 생년월일 추정 12월 20사흘. 5살 때 희망의 집 고아원 앞에서 발견됨. 당시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오른쪽 귀 뒤에 점이 있음. 특이사항 달빛 아래서로 시작하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고 함. 숨이 멎었어요. 분홍색 옷, 오른쪽 귀 뒤의 점. 그 노래.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은서다. 은서가 맞아. 눈물이 났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강원도까지? 누가 은서를 데려간 거지? 단순한 유괴가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서를 멀리 버린 거야. 그런데 누가? 왜? 며칠 후 저는 유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이유나 씨죠? 네. 누구세요? 프레지던트 그룹 박민준입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요? 왜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저녁 어떠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유나를 기다렸어요. 6시 정각 유나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왔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유나가 마주 앉았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커피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왜 저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은,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은서가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 아이를 보세요. 유나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예쁜 아이네요. 누구예요?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네?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백화점에서 딸이 실종됐습니다. 그때 4살이었죠. 그럼 지금은 34살? 아니요. 35살입니다. 네, 그럼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봅니다. 유나 씨 나이가 많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계산은 맞았죠. 은서 나이가 35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제게 이 이야기를. 유나 씨가 딸과 닮았습니다. 저요? 네. 생일도 같고, 특징도 비슷하고. 유나가 사진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이 아이 귀 뒤에 점이 있네요. 네. 오른쪽 귀 뒤에요. 저도 점이 있어요. 여기. 유나가 머리를 넘겨 귀 뒤를 보여줬어요. 작은 점이 있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노래 말입니다. 노래요? 달빛 아래서 노래요. 어디서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노래만 기억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노래는 제 아내가 만든 겁니다. 딸을 위해서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설마,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유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제가 회장님 따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죠. 유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검사, 받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저도 알고 싶어요. 제 부모가 누군지. 저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병원에 갔어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혈액만 채취하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유나가 먼저 체열을 했어요. 저도 체열을 했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유나가 물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따님이라면요? 그럼 저는 30년 만에 딸을 찾는 거죠. 하지만 30년이에요. 전 이제 남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니에요. 피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도 유나 씨도 가족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 평생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고요. 버린 게 아닙니다. 만약 유나 씨가 제 딸이라면 누군가 빼앗아 간 거예요. 빼앗아 갔다고요? 네. 그래서 강원도까지 갔을 겁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찾으셨나요? 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전 버려진 줄 알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유나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제 딸이라면 누구보다 원했던 아이예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핸드폰만 쳐다봤죠.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 봐요. 미라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어요. 여보, 식사하세요. 고마워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이요. 그래요. 미란이 돌아섰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죠. 밤이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나가 은서라면 30년 만에 만난 딸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 누가 은서를 데려간 걸까? 의문은 끝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10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과 이유나 씨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9%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까? 네. 생물학적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딸을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은서, 은서야.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유나에게도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 아니, 은서. 아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 네.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알겠습니다. 아빠. 은서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란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여보. 결과 나왔어요? 네. 어떻게 됐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양성입니다. 유나가. 은서가 맞아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요.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당신 딸 찾은 거잖아요. 하지만, 축하해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여보. 하지만 미란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1시간 후, 은서가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은서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은서야. 아빠.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은서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기억이 잘 안 나요. 5살 이전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자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잘 돌봐주셨고요.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아빠를 찾았잖아요. 은서가 미소 지었어요. 수진의 미소와 똑같았죠. 은서야, 엄마 이야기해 줄게. 저는 수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서를 얼마나 아꼈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응. 매일 밤 불러줬어.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 금방 잠들었지.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니?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보고 싶어요. 저는 은서를 안았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를 알지 못하게 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해주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다시 불렀어요. 더 조사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0년 전 은서가 어떻게 강원도까지 갔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2주가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30년 전 백화점 CCTV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최신 기술로 복원한 거죠. 그래서요? 은서 양을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누굽니까? 조미란 씨입니다.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당시 35살이었던 조미란 씨가 은서 양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영상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세요. 탐정은 노트북을 펼쳐 영상을 보여줬어요. 흐릿한 흑백 영상이었지만 분명히 미란이었어요. 은서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가고 있었죠. 안 돼. 이럴 수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더 조사했습니다. 당시 조미란 씨는 회장님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짝사랑? 네. 회장님이 수진 씨와 결혼하자 질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탐정이 말을 이었어요. 수진 씨가 없어지면 회장님이 자신을 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직접 해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딸을 없앤 겁니다. 은서를 데려가서. 네. 멀리 버렸습니다. 강원도 산골까지요. 저는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25년.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네. CCTV 외에도 당시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조미란 씨가 아이를 차에 태우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연락처 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 거였죠. 25년을 속은 거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녁에 미란이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여보, 앉아요.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미란이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느낀 듯 표정이 굳어졌죠. 30년 전 일. 알아요.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은서를 데려간 사람. 당신이었죠.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CCTV에 다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왜 내 딸을 데려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사랑했어요. 뭐?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은서를 납치할 이유가 돼요? 수진 씨가 있는 한. 당신은 절 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딸을?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잠깐 데리고 있다가 돌려주려고요. 미란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수진이 은서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30년을 속인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나가요. 내 앞에서 사라져요. 여보, 나가라고.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은서야,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30년 전 유괴 사건입니다. 30년 전이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제출했어요.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움직였어요. 이틀 후 미란이 체포됐습니다. 조미란 씨, 미성년자 유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따라갔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피고인 조미란은 30년 전 피해자 박은서를 유괴해 강원도에 유기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당시 피해자는 4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박민준 회장에 대한 집착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30년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피해자 아버지의 옆에서요. 검사가 말했어요.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조미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미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당연한 대가였죠. 법정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따님을 다시 만난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다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픕니다. 왜 아프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딸을 납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보려고 합니다.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저는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가 제 옆에 서 있었죠. 은서야, 할 말 있니? 은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거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는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어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죠.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은서의 손을 꽉 잡았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민준 회장, 30년 만에 딸 찾아. 조미란, 유괴범으로 징역형. 기적 같은 재회, 하지만 숨겨진 비극.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은서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은서야, 이제 일 그만두고 편히 지내렴. 괜찮아요, 아빠.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30년을 혼자 살았잖아요.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순 없어요. 은서의 말이 맞았어요. 천천히 적응해야 했죠. 저는 은서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여기서 지내렴. 너무 크지도 않고 괜찮을 거야. 아빠,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너는 내 딸이니까. 은서는 새 집을 둘러봤어요. 여기, 제가 처음으로 가진 집이에요. 그래? 고아원에서는 여럿이 같이 썼고 자취할 때도 원룸이었거든요. 이제는 내 집이야. 은서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매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은서야, 이거 먹어봐. 우와, 맛있어요. 그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야. 제가요? 기억 안 나요. 그럼 내가 많이 해줄게.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에는 수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은서. 은서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늦게 왔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저 잘 살게요. 아빠랑 함께요. 은서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죠.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렴, 우리 은서.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어요. 아빠, 저기 봐요. 꽃이 정말 예뻐요. 그러게. 내 엄마도 벚꽃을 좋아했어. 그래요? 응. 매년 봄이면 벚꽃 구경을 갔지. 우리는 벚꽃길을 걸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죠. 아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은 딸의 손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은서는 백화점에서 승진했습니다. 아빠, 저 과장 됐어요.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그래.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은서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은서의 3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죠. 은서야, 생일 축하해.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초 불어봐. 네. 은서가 초를 불었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소원 빌었어? 네. 무슨 소원?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우리는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은서야, 선물이야.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뭐예요? 은서가 상자를 열었어요.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거, 예뻐요. 내 엄마가 차던 거야. 엄마가요? 응. 내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은서가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어때요? 잘 어울려. 내 엄마처럼. 은서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 넌 내 소중한 딸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그 노래를 불렀어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행복한 꿈을 꾸렴. 30년 만에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은서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주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죠. 아빠, 저 오늘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어느 날 은서가 말했어요. 남자친구? 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만날까? 이번 주말 어때요? 좋아. 주말에 은서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어요.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건축 설계사입니다. 그래요? 좋은 직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은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죠. 아버님, 실은 은서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결혼요? 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은서를 쳐다봤어요. 은서가 수줍게 웃었죠. 은서야, 내 생각은? 좋아요. 그럼 됐어. 축하해. 정말요?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 후 은서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서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떨려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해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행복해야 해. 네, 아빠. 행복할게요. 결혼 행진곡이 울렸어요. 저는 은서와 함께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에 함께하는 순간이었죠. 준호가 은서를 받아갔어요.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은서가 다가왔어요. 아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천만에. 행복해라, 우리 은서. 네. 아빠도 행복하세요. 너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우리는 서로 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아, 은서가 결혼했어.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뻤어. 너를 닮아서. 준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은서를 잘 챙겨줄 것 같아. 수진아, 고마워. 은서를 낳아줘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우리 은서가 정말 행복할 거야. 30년을 기다렸지만 보람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죠. 잘했어요, 민준 씨.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년 후 은서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아빠, 손녀예요. 정말? 이름은? 수진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은서야. 아빠가 더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요. 병원에서 아기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할아버지예요.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자라렴.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제 손가락을 잡으려는 것 같았죠. 아빠, 저 한 곡 불러도 돼요? 응? 은서가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행복한 꿈을 꾸렴. 그 노래였어요. 수진이 만든 자장가였죠. 눈물이 났어요. 32년 전 수진이 은서에게 불러주던 노래. 이제 은서가 자신의 딸에게 불러주고 있었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이어가는 노래였죠. 잘한다, 은서야. 이 노래 계속 전해질 거예요. 우리 수진이한테도, 수진이의 아이들한테도.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구나. 여러분, 가족이란 게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은 사랑입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어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노래 한 곡에 담긴 사랑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 손녀에게도 그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 사랑으로 이어진 끈이라는 것.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저처럼요. 오늘 저녁 저는 은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손녀 수진이도 함께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달빛 아래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만나자. 수진아,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모두 행복해. 정말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